사연을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가족 얘기를 하세요. 제게 그림을 부탁하면서 이 그림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다는 말을 하십니다. 아마 제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유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남기시는 그 마음이 참 예뻐서 고맙습니다. 늘 이 모든 사연을 그림으로 그려드릴 수 없어서 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라디오 쿤 리스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지난주엔 목 상태가 여전히 호전되질 않아서 방송을 빼먹었습니다. 이번 주엔 들으시는 대로 많이 좋아졌고요. 다행입니다. 제가 목감기에 걸리면은 잘 낫지를 않아요. 이게 언제 시작되었냐면 아마 한 2009년인가 10년인가 한번 감기에 들었는데 한 3달이 지나도 감기가 낫질 않는 거예요. 계속 기침이 나서 이상해서 집 앞에 있는 작은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뭔지 모르겠다며 음, 무슨 호흡기 같은 걸 주셨어요. 그 외에 뭐 폐 쪽에 뭐 의심을 하시면서 기침이 나오면은 그게 아마 그 호흡기 확장기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큰 병이 아닌가, 혹시 이거를 평생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나서 큰 병원에 찾아갔었더랬죠. 그때 제가 신풍역 7호선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근처에 보라매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보라매 공원을 참 좋아했었는데 운동하러 많이 갔었죠. 그 보라매 병원에서 여러 폐와 관련된 검사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호흡기 확장기도 필요 없고요. 그냥 감기래요. 근데 무슨 감기가 아, 이렇게 오래가나 싶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러다 죽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 감기는 제 기억에는 8개월간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기사 제목이 있었어요. 감기로 의심하는 역류성 식도염. 아, 거기 체크리스트가 나왔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아, 거의 100%에 가깝게 저의 증상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사에 보면은 의사들도 그것이 역류성 식도염인지 모르고 감기 처방을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한동안 제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밥을 먹고 잤어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었고
커피를 하루에 8잔에서 10잔 가까이 마셨고요. 담배도 태우고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자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역류성 식도염이 분명해라고. 그래서 그때는 또 제가 하루에 식사를 한 끼 정도 했었거든요. 밥을 여러 번 나누어서 먹는 게 귀찮아서 한 끼 제대로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 끼를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잤어요. 그래서 식사를 분리를 했고요. 이제 뭐 한 번 먹던 걸 쪼개서 조금씩 3번에 나눠서 먹었고 목이 아파서 저는 뜨거운 물을 마시면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늘 뜨거운 물을 마셨는데 그냥 실온의 물을 마시고 커피를 끊었고요. 당분간 담배도 끊었습니다. 또 식사를 한 다음엔 한 2~3시간 정도 눕지 않는 걸로. 아무튼 그런 자가 처방을 내리고서 그러한 처방들은 이제 물론 신문에 나왔던 것들에 기초를 해서 만들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두 달 후에는 기침이 멈추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제가 특별히 뭐 과식을 한 뒤에 바로 눕는다거나 아니면 뭐 커피를 많이 마신다거나 뭐 이런 일이 없는데도 감기에 걸리면 목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를 않는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한 2달 됐나요?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음, 들으시는 대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아, 어제는 인도에 비가 왔어요. 뭐 인도에 비가 왔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사는 지역에 비가 왔습니다. 이쪽은 이제 뉴델리 근처고요. 음, 북인도입니다. 아침부터 천둥이 치더니 온종일 비가 내렸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뭐 이런 거를 세계 지리 시간에 배우나요? 인도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요. 우기에는 이제 스콜이라고 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아무튼 비가 한 30분 정도 쏴 왔다가 다시 이제 거짓말처럼 그치고 쏴 왔다가 그치고 뭐 그런 우기에는 그런 비들이 옵니다. 음, 건기에는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지금은 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게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도 비를 보니까 제가 사실은 며칠 전부터 여기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뿌연 하늘을 보면서 좀 비가 내렸으면 좋겠네. 좀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생각을 했었는데 어쩐 일로 이렇게 비가 내려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비를 좋아합니다. 음, 창밖으로 시원하게 내리는 비를 보면서
어, 위로를 받았어요. 아, 정말 위로가 되더군요. 음, 마음에 어, 묻어두었던 많은 상처들을, 뭐 특별한 상처는 없습니다만, 아, 씻겨, 씻어 내려가는 그런,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인도도 이런 기상이변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2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주엔 설 연휴가 있고요. 집에 돌아가셨나요? 명절 동안 제가 세어보니까 한 4일 정도의 휴일인데 아무튼 명절 동안이나마 일에서 공부해서 잠시 머리를 식히시고 혹시나 자신이 목표에 두고 있는 방향이 틀어지지는 않았나 점검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열심히 걷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은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거죠. 군 리스너가 당신이 잠시 쉬는 동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점검하는 동안 편안한 벗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군 리스너는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팟캐스트입니다. 물론 저의 쓸데없는 말들도 포함해서요. 그 쓸데없는 대화가 시간을 풍요롭게 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쨌든 어,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나마 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이야기들 하지만 아, 그 작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에너지라고 저는 믿으면서 그 사연에 영감을 얻어서 매주 하나의 사연을 골라서 그림으로도 그려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그라폴리오라는 사이트에서 군 리스너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최신 포스팅 아래에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기시면 됩니다. 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링크를 타시면 쉽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사연이 많이 늘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 책을 읽는 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는 비가 내리고 오늘은 감기가 호전되고 이 기쁜 마음에 군 리스너 4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출근한 지 이틀 만에 포기하고 답답한 하루를 보냈는데 진소를 보고 위로를 받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작년에 공립유치원 임용고시에 떨어진 후 포기하고 사립유치원에 취직했는데 그것마저 포기했으니 자격증만 소지한 백수네요. 제가 답답한 이유는 백수여서가 아니에요. 20대 후반이 되어보니 포기를 거듭해왔던 시간들이 후회되고 아직도 주어진 시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림 그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게 자신이 없어 포기하고 선택한 직업이 유치원 교사고요. 유치원 교사가 적성에 맞고 생각했던 것보다 제법 마음에 들지만 그림에 대한 미련이 쉽게 사라지지 않네요. 뭐 그림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거나
자신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을 텐데 20대 후반까지도 전 여전히 겁쟁이고요. 요즘 꽃길만 걸으라는 말 많이들 하는데 전 그 길 걷기 전에 저한테 뭐가 꽃길인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작가님 그림과 글에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서 감사 인사도 할 겸 사연을 남겨봅니다. 소심한 편이라 막상 적고 나니 머쓱하네요. 예쁜 꽃길 그림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유치원 교사가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유치원을 다녔는데 이 아이들을 대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생각만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을 대한다는 건 더 많이 어려울 거고요. 뭐, 그래요. 어떤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아주 늦게 데뷔를 했잖아요. 그림, 그림. 그림을 그리는데, 죄송합니다. 뭐 대단한 열정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 즐거우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술에 비해서 특별히 재능이 덜 필요한 장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못 그리나 봅니다. 아, 뭐랄까. 굉장히 상대적인 예술이잖아요. 게다가 설득하는 방식도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뭐랄까 되게 이기적인 예술인 것 같아요. 뭐 음악 같은 경우야 어느 정도 그 대중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순수 미술이라는 거는 어, 자신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아요. 순수 그림을 하고 싶으신 건지 뭐 아니면은 뭐 상업적인 그림을 그리시려고 하는 건지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게 좋으시다면 그냥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팔고 싶으시다면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경제력은 중요하니까 20대 후반이신 거죠. 경제력은 중요하니까 뭐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다른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그랬고요.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거를 어,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먹고 입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일밖에 못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음, 야근을 많이 시키는 나라니까. 야근을 시키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휴일이 보장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6시에 퇴근을 한다면 그리고 9시에 출근을 한다면 그 나머지 시간으로도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이틀을 쉬면은 한 달이면은 뭐 적어도 8일을 쉬는 거잖아요. 30일 중에 오후와 밤 시간을 또 그림에 사용할 수 있고요. 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애를 할 수 없고요. 아, 친구들과 놀 수도 없고요. 술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즐겁다면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군요. 제가 여기 글을 써주신 맹 선생님께 갑자기 맹이라고 쓰셔가지고 오맹달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이자벨라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장거리 연애를 시작한 30대 여자입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거침없이 다가가던 몸짓이 멈짓하게 되네요. 아낌없이 표현하고 사랑해도 부족한 장거리 연애임에도 결혼 얘기가 나오면 뒷걸음치는 저로 인해 요즘 조금 서먹해짐을 느낍니다. 저와 다른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끌렸는데 그런 그의 긍정에 제가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가끔 드러나는 저의 어둠에 그가 못 견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너무 빠르다며 만류하는 주위 사람들과 먼 곳으로 떠날까봐 반대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저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다며 둘이 되어 지낼 시간에 대한 기대가 부푼 그에게도 분명 같은 걱정이 있을 텐데 저만 유난히 어둡네요. 그를 신뢰하고 있다면 생각했는데 아직 그를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결혼이란 건 희생이고 양보라고 생각해 언제나 싫었던 저와 그 사람이 만나 결혼을 얘기하기까지 분명히 고려했을 사항인데도 저는 갈대마냥 주위의 숨소리에도 흔들리기만 합니다. 그런 저에게 조금씩 실망하는 그의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롭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통화로 하루를 마무리하던 게 엊그제였는데 근래에는 어색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준다면 조금 더 단단히 뿌리를 내려 꼿꼿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에 대한 사랑이 커서 서두르는 그에게 이런 저의 움직임이 너무 느려서 지칠까봐 걱정이네요. 저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그가 알아주길. 그저 조금 느릴 뿐이라는 걸 알아주길. 수학이 너머로 그에게 저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자벨라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결혼이 어려운 문제죠. 그
뭐랄까, 하다못해 그 100m 달리기를 해도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아, 다른 거는 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대표로 나가서 선수를 하면 저는 그냥 뒤에서 뭐 응원가나 부르고 음료수나 먹는 게 다였는데, 어쨌든 이 100m 달리기는 전교생이 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늘 같은 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4학년 때는 춘천에 전학을 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아, 학생 뭐죠? 오래 사귀는 게 중요하다고 학생들을 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2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고,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3학년 때까지, 그래서 3년 동안 아, 늘 같은 반이었어요.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 3, 40명 됐으려나? 그러면은 운동회를 하면은 100m 달리기를 할 때 아직도 그 친구 얼굴이 막 떠오르는데, 저는 이제 그 뭐랄까, 여섯 명, 다섯 명과 여섯 명이 사이가 이제 한 조가 돼서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늘 제가 꼴찌이거나 아니면 저보다 느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저보다 느린 친구가 꼭 제가 속한 조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대부분은 그 키 차이 순서대로 이제 조를 편성을 하는데, 뭐 보폭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때는 운동의 연습을 매일 아침에 했어요. 그게 뭐라고? 매일 아침 조회를 하고, 그 운동회가 있기 한 3주 전부턴가? 2주 전부턴가? 운동회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런 국기 있잖아요. 국기랑 학교 기랑 이렇게 이제 선발대, 6학년이겠죠. 선발대에서 이제 서면은 그 행진을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도열이라고 하나요? 도열일 거예요, 아마. 그 반에서 이제 학교 뒷마당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뭐, 행진곡이 펴지면은, 아, 6학년부터겠죠? 6학년부터 1학년까지 이제 도열을 합니다. 이제 학교 운동장으로 와서, 그 줄을 맞춰서 서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고, 그것도 이제 뭐 다 보여주기죠. 이제 뭐, 교육청이라든가, 그때 아주 뭐 조그만 시골이었으니까 교육청까지는 아니었겠죠. 뭐 아, 이- 제가 그때 강원도 철원 와술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뭐 이장이 와 있었겠죠. 이장이랑 뭐 또 뭐 좀 경찰서가 있었으니까 뭐 경찰청도 와 있었을까요? 뭐 아무튼 이런 각계 사람들, 그 이해는 그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뭐 동네 잔치예요. 이 리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회를 보겠다고 아주 북적북적 됐어요. 아무튼 동네 잔치였으니까요. 와가지고 그 도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도열이 끝나면은 뭐 이제 각종 이제 모든 경기를 연습을 해요. 그때는 수업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1, 2학년이 무슨 수업을 하겠어요. 뭐.
그래서 열심히 노는 거죠, 이제. 뭐 복주머니 터트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연습을 하고 아무튼 그 100m 달리기 연습을 하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미안해요. 매번 달리기 연습을 할 때마다 어린 마음에 못 달리기를 저보다 못하는 친구가 제발 저의 조에 포함이 돼서 제가 꼴찌가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긴 얘기를 했네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꼴찌 얘기를 했죠? 그래요. 아, 맞아. 사람마다 그 속도가 다르다고요. 나 참. 그러니까 뭐랄까. 음,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게 그 자신보다 속도가 빠른 좀 제가 보기엔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갖습니다. 뺏길까 봐. 어, 반면에 상대편에서 이렇게 좀 조급하게 굴면은 어, 이 상대편에서는 조금 이제 음, 반동을 겪게 되죠. 그게 걱정이신 거잖아요. 음, 그래요. 밝은 사람이 있고 또 좀 어두운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음, 그게 막 이제 자꾸 변하면 문제지만 꾸준한 건 제가 보기엔 큰 문제 없어요. 제가 좀 그 변해서 문제지. 어, 그 뭐랄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두 사람 모두 어두운 게 좀 문제고 음, 두 사람 모두 밝은 것도 좀 문제인데 한 사람은 밝고 한 사람이 어두우면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음, 그런 거에 위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어두운데 저 사람도 어두우면 어쩌나 싶은 걱정보다는 나는 어두운데 저 사람은 좀 밝으니 그나마 좀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건 뭐 대단한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요.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어, 그리고 뭐랄까 이런 마음가짐은 음, 물론 저에게 어, 이런 고민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상대편에게도 확실하게 전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학의 너머로 자신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하시겠지만 어, 말을 해야 전해집니다. 아, 말을 해야 전해집니다. 음, 그래요. 그거를 잘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또 밝은 사람이 듣기에는 어두운 사람이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음, 결론부터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쉽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결론을 말하고 그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는 쪽이 훨씬 더 이해도가 빠릅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아, 덕분에 저는 아, 긴 시간 동안 어, 그 해수면 아래에서 깊숙 아주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그 운동회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고마워요.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정지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졸업을 앞둔 고3 여학생입니다. 친구가 작가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생일을 맞아 굿즈랑 같이 그려주신 그림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생일 선물 의미 있게 챙겨주고 싶네요. 평범하지만 기억하고 싶은, 간직하고 싶은 추억 그려주신다는 말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제 친구랑 저는 기숙사생이었습니다. 한 번은 여름 주말에 비 오는 날 학교에서 잔디가 넓게 깔려져 있는 운동장에서 저는 흰색, 친구는 남색 반팔티를 입고 둘이 축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둘 다 운동하는 거를 좋아해서 자주 축구, 농구, 탁구 등등을 하는데 제가 고3 때는 부담감에 혼자 공부하려고 기숙사에 나와서 다시 그런 추억들을 못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날 축구하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비 맞으면서 공 뺏으려고 투닥거리고 뛰어다니고 힘들면 운동장에 주저앉아 웃고 저희 학교가 산 중턱에 위치해서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게다가 한창 여름이라 진짜 푸르렀습니다. 정말 예뻤는데요. 그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둘이 축구하다가 기숙사 자습 시간에 늦어버렸지만 그래도 사감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친구들 공부할 동안 샤워하는데 역시 운동한 뒤 샤워라. 그때 생각하니까 정말 그립고 꿈만 같습니다. 그날 저희의 행복함이 작가님 그림으로 다시 느껴보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한다고 못 놀았는데 이제 대학생이 돼서는 다시 저런 추억을 만들 수 없게 됐네요. 작가님 그림으로 그날 평생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 그날을 평생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네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잘 지낼 수 있었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고마웠다고 우정한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려드렸습니다. 그 뭐랄까 우선 저에게 선물을 받으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음, 기숙사가 있는 학교, 저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다녔습니다만 저는 기숙사에 있지는 않았고요. 저희 친구들이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어, 그 기숙사에 있는 게 어, 어떤 기분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어, 좋은 면도 있고 물론 나쁜 면도 있고 즐거운 면도 있고 외로운 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 그 이 시골 학교라고 하셨잖아요. 산 중턱에 있는 학교라고 하셨는데 그 뭐랄까 이런 학교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뭐랄까, 낭만적이, 낭만적이라고 할까요? 아, 이 글을 읽는 내내, 저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춘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MBC였나요? 제가 중학교 때였으니까 그때가 그러면은 몇 년도인가요? 1993년도? 예, 그 정도요. 1993년도에서 4년도,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춘기라는 MBC 드라마가 있었는데, MBC 맞나요? 맞을 거예요. 그때 뭐 KBS하고 MBC밖에 없었으니까. 그 사춘기라는 드라마, 탤런트 정준 씨가 주인공으로 좀 어리버리한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춘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를 찍었던 학교가 제가 다녔던 학교였어요. 그 정확한 학교 이름이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인데요. 그래서 강원사대부고라고 했는데, 그 학교가 아무튼 주변이 음, 나무들이 많았고요. 아무튼 뭐 그런 그렇다고 산 중턱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아주 아주 예쁜 교정이었어요. 그 강원대학교가 원래 좀 땅이 넓어요. 아마 전국 2위라고 알고 있는데 캠퍼스 크기가 뭐 그 학교의 부속 고등학교니까요. 어, 아무튼 그래서 음, 그 학교가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그 개발이 돼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뭐 저는 아주 멋있는 학교를 나와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안타깝지요. 하긴 지금 있는 학생들은 아마 에어컨이 나와서 여름에는 시원할 겁니다. 저 있을 때는 에어컨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실에서 공부를 시켰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 고등학교 때 기억이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 그래요.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정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정지현님. 덕분에 저도 사연을 읽는 내내, 또 그림을 읽는 내내, 제 즐거웠던 시간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래요.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상큼철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기억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작년 여름에 아이슬란드 워크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각지 참가자들과 열흘가량 숙소에서 지내며 같이 봉사를 했는데 거기서 친해진 벨기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저를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저를 키튼, 아기 고양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마지막 날 인사를 할 때 포옹하면서 땡큐라고 말했을 때 친구도 나도라고 하면서 제가 가야 된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하면서 더 꼭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고마워라는 말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건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많은 감정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심도 깊은 우정을 나눈 것도
또 열렬히 사랑했던 것도 아니지만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면 아련하고 웃음 지어지는 마치 어렸을 때 자신이 좋아했던 동화책을 어른이 되어서 다시 꺼내볼 때 느끼는 것처럼 마음에 꼭꼭 담아 두었다가 가끔씩 펼쳐보면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기억이요. 그 친구는 저에게 있어서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 따뜻함이라는 형용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니까요. 라고 상큼한 철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성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뭐랄까. 그런, 이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반복적인, 어떤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봤을 때 반복적인 일상을 계속하는 거는, 어,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한 달도, 두 달도, 뭐, 회사에서 이제 루틴한 작업을, 뭐, 제가 지금은 집에서 만화를 그립니다만, 이런 루틴한 일을 계속하는 거는, 어떤 덩어리로 이제 뭉쳐지는 것 같아요. 시간들을 이제 덩어리로 뭉치는데, 아, 그게 커지지 않고 그냥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반복적인 작업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서 잠시 벗어나서 어떤 다른 공간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슬이라고 치면은 그 구슬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구슬 주머니에 여러 가지 이제 구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파란 구슬도 있고 그냥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그 유리 구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구슬이 있었어요. 그게 참 예뻤는데 아무튼 또 쓸데없는 얘기했네. 그런 다양한 구슬들이 주머니에 이제 차 있어서 그 주머니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아주 흐뭇한 거예요. 그 똑같은 구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슬들이 있잖아요. 뭐 투명한 구슬도 있고 뭐 색깔이 있는 구슬도 있고 안에 뭐 색종이가 들어있는 구슬도 있고 그걸 보면서 뭔가 좀 든든한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좀 아무튼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구슬만 있으면은 뭔가 좀 아, 새로운 구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증이 있어서 이제 친구들이랑 새로운 구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따먹기를 하려고 구슬치기를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이 새로운 덩어리가 되고 새로운 구슬이 되고 나중에 주머니를 열었을 때 그 시간이 주는 행복감들이 이게 지친 루틴한 길을 걷는데 어, 어떤 활력소를 주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렇고 하지만 여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도 많은 사연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 그 방송을 마치기 전에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제가 4학년 때 전학을 춘천에 왔는데, 그때 이제 전학을 왔으니까 이제 뭐 중간에 전학을 왔으니까 친구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제 생일 초대를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춘천에 새로 사귄 친구의 집에 가서 생일 파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생일자, 생일자 군대 용어인데, 그 생일을 맞은 친구가 어, 고등학교 때 이제 다시 만나서 같은 반이 되었었는데, 고3 때도 이제 같은 반이었고요. 제 옆에 앉았어요.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지금 호텔에서 일을 하는데, 그 친구의 후배죠. 그 회사 후배가 진소의 팬이었다고 뒤늦게 알게 되어서 저를 소개시켜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이 원하시는 진소의 그 한 문구를 인용을 해서 핸드폰 배경화면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인심 쓰는 겸에 더 크게 쏘라고 방송에도 그 친구의 이름을 언급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말입니다. 최지연님,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에는요. 말했습니다. 아, 저는 좋은 친구니까요. 그래요. 언젠가 제가 사실은 작년에 그 친구가 초대를 해서 그 친구의 호텔에 묵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에 묵었습니다. 그래요. 직원가로. 아, 올해에도 놀러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뭐 SNS나 블로그에도 광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라폴리오 마켓에 들어가시면 그 진눈깨비 소년 컬러링 시트를 낱장으로 구매해서 프린트아웃 하실 수 있는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A4 용지에 이제 뭐 프린트아웃 하셔서 그 위에 뭐 색연필로 컬러링 할 수 있는, 색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뭐한 장에 500원 밖에 안 합니다. 명절 동안 힐링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새로운 2월 달을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사연 보내주셔서도 고맙고요. 그래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